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평생 건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부터 꼭 조심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심장이 약해지는 심부전, 맥박이 불규칙한 부정맥까지 모두 심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병들이 처음부터 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걷고 밥 먹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생긴 뒤에만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국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걱정하는 대표 심혈관 질환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혈압은 조금 오르는 거 아닌가요? 증상도 없는데 꼭 관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소리 없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안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집의 수도관의 압력이 계속 높게 걸리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부분이 손상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 눈의 혈관까지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콩팥병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 있어도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뻐근해야만 고혈압인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가지세요. 혈압을 재기 전에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있고 커피나 담배, 운동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말하지 말고 측정하세요. 한 번만 재고 판단하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반복해서 기록하면 병원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이 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혈압이 실제로 잘 조절되고 있느냐입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심장, 뇌, 콩팥,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정확히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합니다. 건강검진표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총 콜레스테롤만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배처럼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장혈관에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고지혈증도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느낌이 나거나 몸이 특별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진표 숫자를 봐야 합니다. 특히 LDL이 높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 과거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있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죠? 중성지방은 기름진 음식뿐 아니라 밥, 빵, 면, 떡, 과일 주스, 단 음료, 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활동량이 적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는 기름진 음식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밥 양을 조절하고 단 음료와 술을 줄이고 튀김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생선, 콩류, 통곡물을 늘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무조건 나쁜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당뇨가 있는 분들은
LDL을 더 적극적으로 낮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목표 수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검진표 숫자만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내 위험도에 맞는 목표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응급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보통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쉬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 아프거나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속이 메스껍고 왼쪽 팔이나 어깨, 등, 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여성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체한 것 같다. 명치가 답답하다. 속이 울렁거린다.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 숨이 차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가슴 답답함이 생기고 식은땀, 호흡 곤란, 턱 등 팔 통증이 동반되면 소화제 먹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119입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막힌 혈관을 빨리 열수록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일 병원 가자. 이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뇌졸중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짧은 시간 안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핵심은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진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갑자기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따는 것, 팔다리를 주무르며 기다리는 것, 물을 먹이는 것, 약을 먹이고 기다리는 것, 침을 맞으러 가는 것, 이런 행동은 치료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물을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또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약을 먹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가성 허혈발작이라고 해서 잠깐 뇌혈관이 막혔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뇌졸중이 오기 전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아졌더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면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은 심장이 몸에 필요한 만큼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신부전은 고혈압, 심근경색, 판막질환, 부정맥, 당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이 탓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발목이 붓는다.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하다. 베개를 높게 해야 잠이 온다.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며칠 사이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심장이 약해지면 몸에 물이 차고 폐에도 부담이 생기면서 숨이 찰 수 있습니다. 특히 누우면 숨이 더 차고 앉으면 조금 편해지는 경우, 다리가 붓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신부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짠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 찌개, 라면, 젓갈, 장아찌, 김치,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간을 싱겁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만 물을 얼마나 마실지, 운동을 얼마나 할지, 소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지는 환자 상태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방세동과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자가 불규칙한 상태입니다. 그중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뛰는 부정맥입니다.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맥이 제멋대로 뛴다. 숨이 찬다. 어지럽다. 기운이 빠진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안에서 피가 고이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가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두근거림만 볼 것이 아니라 뇌졸중 예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에는 위험도에 따라 항응고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응고제는 출혈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절대 스스로 시작하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이, 고혈압, 당뇨, 신부전, 뇌졸중 과거력, 신장 기능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은 손목 맥박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맥이 너무 빠르거나 느렸다 빨랐다 하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다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세요. 둘째, 건강검진표에서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확인하세요. 셋째, 국물과 짠 음식을 줄이세요. 넷째, 밥, 빵, 면, 떡, 단 음료, 과일 주스를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섯째,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처럼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일곱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여덟째, 술은 줄이세요. 술은 혈압, 중성지방, 부정맥,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끊기 전에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응급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가슴 답답함, 식은땀, 호흡곤란, 턱 등 팔로 퍼지는 통증이 있으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말 어눌함, 시야 이상, 심한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바로 119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을 때 숫자로 관리하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혈당이 조금 높다. 이 작은 숫자들이 오래 방치되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관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혈압을 기록하고 검진표 숫자를 확인하고 국물은 조금 남기고 식후에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건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